제18편 환단고기 40회 북부여사와 흉노 2세 단군 모술이 환단고기의 제위 2년 무신년에 임금께서 상장 연타발을 보내 평양에 성책을 세워 도적 위만을 대비하게 하셨는데 위만도 실증이 나고 괴롭게 여기서 다시는 침노하여 어지럽히지 않았다. 제위 3년 기윤년에 임금께서 해성을 평양도에 부속시켜 아우 고진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 이때 중부여 사람들이 모두 식량 조달에 참여하였다. 평양은 서경인 평양으로 해성이란 해주에 있는 성으로 해성을 평안도에 부속시켰다는 것은 이 두 지역이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주는 태양주 박주인 천주가 있었던 개경 서울이며 이곳 해성이 바로 개성입니다. 이곳 개성에 가까운 곳에 서경인 평양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개성은 서울의 중심부이고 평양인 서경은 서울의 서부지역이었습니다. 3세 단군 고해사 환단 고기에 정월의 낭랑왕 채승이 해성의 곡식 300석을 바쳤다. 이에 앞서 채승은 낭랑산에서 진귀한 보물을 싣고 바다를 건너 마한에 이르러 왕검성에 도읍하였다. 이때는 해무수 단군 제위 45년 병오년 겨울이었다. 낭랑산이란 낭랑에 있는 산입니다. 평안도 평양의 군명을 조선 왕검성, 기성, 낭랑, 장안, 서경소도, 호경, 유경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진안, 설화벌, 사로, 신라, 낭랑, 계림, 월성, 동경, 금호, 문천이라고 부릅니다. 상기 평양과 경주의 공통점은 경도인 서울에 위치되어 있었고 모두 금강산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금강산이 바로 민족의 영산인 낭랑산입니다. 평양은 경도인 서울의 서부지역인 서경이고 경주는 경도인 서울의 동부지역인 동경으로 이 두 지역의 군명이 모두 낭랑이라고 합니다. 왕검성은 관중에 있는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황제국 한나라가 관중의 궁궐에 한정되어 북부 여인 흉노에게 제압되어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4세 단군 고우루 환단 고기의 고우루 단군의 제위 원년은 신유년이다. 임금께서 장수를 보내 우고를 토벌하게 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이에 고진을 발탁하여 서암록을 지키게 하셨는데 고진이 점차 병력을 증강시켜 성책을 많이 설치하여 능히 우고의 침입에 대비하여 공을 세웠다. 고진의 벼슬을 높여 고구려 후로 삼으셨다. 제위 6년 병인년에 임금께서 친히 정예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해성을 격파하고 계속 추격하여 살수에 이르셨다. 이로써 구려와 동쪽이 전부 항복하였다. 상기에 등장하는 해성은 개경 서울인 해주의 성이고 소압록과 살수인 청천강은 모두 관중에 흐른 한강인 압록강입니다. 관중에 흐른 한강의 동쪽 지역인 금강산 지역을 모두 평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환단 고기에 동명왕 고두막간이 군대를 보내 계속 위협함으로 임금과 신하들이 몹시 난감하였다. 이때 국상 아람불이 주청하기를 통화물가에 가서번이라는 곳이 있는데 토양이 기름져서 오곡이 자라기에 적합하니 가히 도읍할 만한 곳입니다라 하였다. 임금께 권유하여 마침내 도읍을 옮기니 이 나라를 가서번 부여 혹은 동부여라 한다. 자, 그러면 가서번 부여의 위치를 살펴드리겠습니다. 향산 별곡을 인용하면 가섭암 아란함은 어느 해 무너지고 향로전 다본 후에 영산전 올라가니 말 잡고 돌아보니 만학천봉이 구름빛 뿐이로다. 가섭에 있는 바위가 가섭암이고 건물이 가섭원으로 영산전은 영산인 금강산 묘양산에 있었던 정각입니다. 가섭원이 금강산에 있었습니다. 북부역이 하 5세 단군 고두막 시대적인 배경. 자, 이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을 장악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진시황제의 진나라에게 망한 한조위 연제초의 제후국의 연합인 흉노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북부여입니다. 그런데 한무제 유철의 시기 드디어 관중에서 웅크리고만 있었던 한나라 왕실이 드디어 기지개를 펴면서 흉노를 제압한 것이 바로 고조선의 멸망으로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고조선이 바로 흉노의 세력입니다. 고조선이 북부여이고 흉노였습니다. 자, 북부여기 하의 내용을 인용하면 절본 환단고기의 고도막 당군의 제2원년은 계윤년이다. 이때는 북부여 고우루 당군 13년이다. 임금께서는 사람됨이 호방하고 용준하며 용병을 잘하셨다. 일찍이 북부여가 쇠하면서 한나라 도적이 불길처럼 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붕괴하여 개연히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큰 뜻을 세우셨다. 이에 절본에서 즉위하고 스스로 호를 동명이라 하셨다. 어떤 사람은 이분을 고열가야 후회라 말한다. 고도막 당군이 흉노의 손으로 이분이 동명왕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천도한 절본의 지명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을 송주, 송양, 다물, 절본부여, 비류, 강덕진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을 평원, 부건경, 성안이라고 합니다. 송도는 천조가 있었던 개경의 지명으로 성안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있는 하천이 성천이 됩니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 절본부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면 먼저 50을 보자. 우시 트로판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우선 눈에 심하게 거슬립니다. 이는 다름 아닌 아시 트로판입니다. 넓은 벌판 트로판으로 옮기기 전에 초기에 혹은 처음에 혹은 이전의란 의미를 가지는 순우리말 아시 트로판이라는 말입니다. 트로판도 재미있습니다. 순우리말 들판 또는 박토, 박덜반이란 말입니다. 더 일반적인 표현은 트루판이다. 우리는 전 세계인이 이 트루를 발음할 때 추루로 발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 트루를 트루로 발음하기가 예나 지금이나 동서가 다 힘든 모양입니다. 지금은 추루라고 발음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지경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도 이 트루판을 추루판 혹은 추루폰이라고 발음하거나 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주몽이 도읍한 것을 철호폰 혹은 절본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구려가 확대 발전하면서 넓은 트루판으로 옮기고 나자 처음에 박터를 아시절본, 옛절본, 첫절본이라고 지금도 그 지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배달고기 아래 첩첩산중에 넓게 트인 들판인 우시토본 트루판의 그 들판에서 고구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순우리말 아시 들판을 좀 장난을 쳐서 우찌 트루판이나 50이라고 고쳐 놓는다고 해서 그 아시 들판이란 지명과 그 지명을 붙인 주체인 조선과 구려가 숨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 송양은 송도와 동일한 지명으로 이것은 또한 경도인 개성의 군명 송악과 동일한 지명이었습니다. 천도한 절본은 대법왕청인 천조가 있었던 개경 서울이었습니다. 이곳이 성도, 금도, 창녕이었습니다. 환단 고기에 제위 22년, 이 해는 4세 고우루 당군 34년이다. 임금께서 장소를 보내 배천의 한나라 도적을 격파하고 유민과 합세하여 가는 곳마다 한나라 도적을 연달아 쳐부수었으며 그 수비 장수를 사로잡아 방비를 갖추어 적을 막기에 힘쓰셨다. 북부여와 한나라의 전쟁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에서 쫓겨난 흉노와 한나라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북부여와 한나라의 전쟁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에서 쫓겨난 흉노와 한나라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환단고기에 제위 23년에 북부여가 성읍을 바쳐 항복하고 왕실만은 보존시켜주기를 여러 번 애원하였다. 고도막 당군께서 들어주시어 해부리의 봉작을 낮추어 제후로 삼아 차령으로 이주해 살게 하였다. 자, 한나라가 관중 오르더스에서 절본으로 천도한 북부여의 흉노를 완전히 제압한 정황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여가 있었던 관중에 설치한 한사군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강원도 강릉 도읍의 군명을 예국, 임둔, 명주, 동원, 경흥, 철국, 도원경, 하서량, 명주, 명원, 북빈경이라고 합니다. 강릉은 관중의 옛 노나라 지역으로 관중의 군명 임둔이 바로 한나라가 관중에 있었던 북부여인 흉노를 물리치고 한나라의 군현으로 설치한 곳입니다. 6세 단군 고무서 백악산 환단고기에 고무서 당군의 제2원년은 임슬이다. 임금께서 절본천에서 즉위하셨다. 부로들과 더불어 백악산에 모여 규약을 정하고 천제를 지내셨다. 여러 가지 사례를 선포하여 널리 행하게 하시니
안팎에서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임금께서는 태어날 때 신령스러운 덕을 갖추시어 능히 주술로서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하시며 자주 곡식을 풀어 백성을 규율하시니 민심을 크게 얻어 소해무수라는 칭호가 붙게 되었다. 이때에 한나라 도적이 요하 동쪽에서 분란을 일으키므로 여러 번 싸워서 승리를 갖추었다. 백악산이 백두산인 금강산으로 한나라가 관중에서 흉노가 있었던 지역을 점령해서 군현을 설치했고 요하는 관중에 흐른 한강인 압록강이라고 했습니다. 고주몽 환단국이에 겨울 10월에 고무서 당군께서 붕하셨다. 고주몽이 유명을 받들어 대통을 이으셨다. 이에 앞서 고무서 당군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는데 고주몽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보시고 공주와 맺어주어 아내로 삼게 하셨다. 이에 이르러 즉위하니 나이 23세였다. 이 시점을 고구려 역사의 시초로 조작했던 것입니다.